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이입니다. 자, 12-8번부터 이번 시간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 생기는 좀 다양한 형태가 이번 시간에 나옵니다. 문제 자체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으라는 문제가 이 앞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정식을 푸는데 허근이 있어. 방정식을 푸는데 실수 허수가 섞여 있어. 방정식을 푸는데 하나의 값들을 각각은 못 구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이나 곱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도형 문제도 있고요. 자, 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약간 판단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수능이나 수능형 문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특징은 뭐냐면요. 문제를 풀었고 답을 내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마저 틀려. 이거 마저 틀려. 이거 마저 틀려 하면 OX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보면 되게 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기억, 니은, 디귿의 특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면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1, 이건 오메가하고 조금 다르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요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니까 일단 뭐를 만족하는 겁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요 식을 만족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거 알파랑 혈내근이 나와 있는 혈내근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게 지금 전부 다 실수 계수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바일 수밖에 없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하고 알파 바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알파랑 알파 바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번 1이고 1이니까 이거 더하면 0이 아니라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니은번. 자, 알파 빼기 1의 세제곱. 알파바 빼기 1의 세제곱. 이런 거예요, 지금. 알파나 알파바는 어차피 이 방정식의 근 아닙니까? 그럼 알파도 이 식을 만족하고 당연히 알파바도 알파바의 제곱 빼기 알파바 플러스 1은 0을 역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알파 빼기 1이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1 빼기 알파니까 얘가 넘어가면 알파 빼기 1이잖아. 따라서 이건 알파 제곱하고 똑같은 이거는 알파 6제곱하고 똑같고요. 플러스 마찬가지로 넘어가면은 알파 바 빼기 1이 되고 알파 바의 제곱이니까 알파 바의 6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알파의 6제곱이 얼마야?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6제곱은 플러스 1이 되죠. 여기도 역시 플러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 이유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 빼기 알파바? 이게 이미 1 빼기 알파바 아니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알파바의 제곱분의 1 빼기 알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가 0이 됩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와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거 역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식의 특징을 봤더니 이제 이 알파랑 알파바가 섞여 있단 말이야. 여기는 알파밖에 없잖아. 알파바를 한번 없애볼까? 없애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알파바 자리에 1-알파를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네. 알파바 자리에 1-알파를 집어넣어도 되고 또는 알파바 자리에 알파분의 1을 집어넣어도 되고 이런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알파가 뭐냐면요. 1-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이 값이. 잠깐만, 식이 맞니? 잠깐만, 다시. 뭐야. 1-알파바하고 똑같아. 선생님, 취소. 마이너스 1-알파하고 똑같아. 그지? 근데 1-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이 값이. 알겠습니까?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뭐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기 전에 이미 1-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식이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런 꼴인 거야, 지금 이 식이. 그죠? 1-알파 자리에는 1 플러스 알파 제곱.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 알파, 뭐, 있잖아.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뭐하고 똑같아요? 넘어가니까 그냥 알파하고 똑같아요, 값이. 그냥 알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의 값이 여기 되는 것이 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 두 번째 식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알파 바 자리에 알파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이 뭐 있어, 방금? 이 분자는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었고요. 분모는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이었는데, 이 식이 알파 바 자리에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알파 바의 제곱 자리에는 또 이것을 제곱한 걸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이거 알파 4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건 알겠어요? 알파 바가 알파분의 1이니까 알파 제곱은 알파 바의 제곱분의 1이고 번분수기 때문에 알파 4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죠, 지금. 네, 더하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참이고요. 자, 다음 리를 보겠습니다. 식이 엄청 복잡하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세제곱 5제곱 101제곱은 51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항이 뭐 101제곱까지 있으니 과연 항을 몇 개를 더하는지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 이런 꼴인 거지. 지금 분모가 봤더니 알파의 1제곱, 3제곱, 5제곱, 점점점 101제곱까지입니다. 이게 항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수열을 배우면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건데, 아직 우리가 수열을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어색할 겁니다. 근데 기본은 이런 거야. 자,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몇 개 있어? 100개 있지. 그 중에 짝수 몇 개 있어? 50개. 홀수 몇 개 있어? 50개. 그럼 홀수는 1, 3, 5, 99까지. 그치? 1부터 100까지는 홀수가 총 1부터 99까지가 있는 1, 3, 5, 7, 9인데 이게 50개니까 이게 100일까지 있으면 몇 개가 있는 거야? 51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이 총 51개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1단계. 그 다음에 연산해 보겠습니다. 자, 분수가 되게 보기 싫잖아, 지금. 근데 1-알파가 뭐가 똑같냐면 1-알파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서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1이고요. 플러스 이건 알파 세제곱 자리에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플러스 1-알파의 5제곱인데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의 5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얼마입니까? 1 플러스 알파 제곱 넘어가니까 이거 플러스 알파분의 1.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쭉 나가는 거야. 좋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알파의 7제곱분의 1인데 잘 보면은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만 알파의 6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6제곱이 있으면은 그 6제곱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1-알파의 7제곱 요 다음 항에 있지만 이거는 그냥 1-알파분의 1이 돼서 얘랑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의 9제곱이지. 알파의 9제곱 뭐가 똑같다고요? 알파 세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알파의 11제곱이지. 6제곱 날리면 알파의 5제곱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생긴 요 세 덩어리, 이 세 덩어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몇 번 반복이 됩니까? 몇 번 반복이 됩니까? 항이 총 51개가 있지. 이 51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17이지. 17번 반복되는 거야. 항이 총 17, 항이 총 51개니까 이 세 개의 패턴이 17번 반복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17번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구해서 곱하기 17하면 답이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오메가 구한 거랑 비슷해요.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1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대입하면 값이 얼마예요? 그냥 알파가 되고요. 2분의 1이고요. 네? 1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알파 제곱 빼기 1 더하기 1이 0인데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가 넘기면 알파 빼기 알파 제곱 이 값이 1이 돼서 계산하면 이 값이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 곱하기 17이니까 2분의 51이 답이어서 51은 아니네요. 자, 되겠어요? 우리가 오메가를 가지고 연습했던 것에 더 확장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12-9번.
자, 12-9번, 10번 기본편의 후반부 문제는 조금 아이디어는 돋보이는데 계산은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항이 없어요. 숫자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죠?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세근을 알파, 베타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입니까? 0이죠, 0. 0이에요. 세근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마이너스 124.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입니까? 5분의 마이너스 85니까 마이너스 1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세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근이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하고 똑같으면 마이너스 감마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고요. 요거 우리가 연습 엄청 많이 했지. 기억나니?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3알파 베타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알아 몰라? 근데 질문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 물어봤으니까 얘를 갖다 이항시키면 되겠고요. 또 하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입니까?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뭐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감마하고 똑같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7이니까 정답은 이 앞에 문제하고 뭔가 관계가 있네요. 5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뭐 5분의 마이너스 120 되게 걱정을 했는데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12-10번. 역시 아이디어 돋보이는 문제인데 필수 예제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세근 중에서 두 근이 3a 2 플러스 i일 때 하나가 실근, 하나가 허근이야. 그런데 실수 a, b, c니까 실계수이므로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뭐겠습니까? 2 마이너스 i. 항상 허근은 개수가 실수일 때는 켤레로 존재합니다.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 지금 a, b, c 구하는 건데 세 근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 하나가 x 마이너스 3. 하나가 x 마이너스 알파, 하나가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꼴인데 이게 하나가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이 밑줄은 0이 2차 방정식인데 그것의 두 근이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인데 합이 얼마야? 4야. 곱이 얼마야? 제곱 하니까 이 값은 5가 됩니다. 그럼 저 밑줄 친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은 x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곱이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니까 x제곱. 자, 바로 연습할게요. 마이너스 3x제곱하고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x제곱. 이런 거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1차항 x하고 5x 3, 4, 12, 12x 하니까 더하기 17x 상수항 3, 5, 15는 0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7, b는 17, c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 문제 11번. 증명 문제가 하나가 있네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에 대하여 와, 이런 되게 복잡한, 독특한 식. a제곱이 3b보다 작으면 이 세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 아님을 증명하리라. 말이 되게 어렵다. 세 근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실근이 아니란 말이 뭔 소리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허근이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이 말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가 실근이 아니래. 그럼 적어도 하나는 허근이란 뜻이야. 그럼 적어도 하나 허근이란 말은 모두 실근일 수는 없다는 뜻이야. 모두 실근은 아니란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증명하세요. 단 A, B, C는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가 문제 풀 때 필요한가 봐.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긴 상황을 한번 따져보는데 일단 3차 방정식이고 A하고 B가 바로 개수들인데
이 개수가 3차 방정식의 근하 관계야. 왜냐면 질문이 근을 물어봤잖아요. 근, 실근, 허근. 그러니까 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세 근을 합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두 개씩 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뭐가 됩니까? B가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C가 되고요. 그럼 질문이 뭐냐면 3B, A제곱이 3B보다 작다는 뜻이야. 이게 만족한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A제곱에서 3B보다 작다는 말은 뭐하고 동치명이냐면 A제곱에서 3B를 빼면 0보다 작다는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A하고 B를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이 A제곱에서 3B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빼는 거 잘 봐보세요. A제곱을 구하고 나면은 알파제곱, 베타제곱, 감마제곱, 2알파 베타, 2베타 감마, 2감마 알파. 여기는 3B가 뭡니까? 3알파 제곱, 3알파 베타, 3베타 감마, 3감마 알파. 이걸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요? 요거 우리가 인수분해는 아니고 곱셈 정리하는 과정에서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 열고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했던 경험이 앞에서 있지요. 2분의 1에 이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중간과정 생략 베타 빼기 감마의 제곱 감마 빼기 알파의 제곱 네. 이거 기억납니까 지금? 네. 이거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식인가 이 식이 지금? 1단원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요게 성립할 때 허근이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야. 근데 보입니까? 보이지요. 왜냐면 제곱을 더하면 이게 실수면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곱 더했는데 음수가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안에 헛수가 끼어있다는 뜻이야. 전부 헛수일 수도 있고 두 개는 실수인데 헛수가 엄청 작은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값이 돼서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헛수가 끼었기 때문에 최소한 셋 다 실수는 아닌 거예요 지금. 네, 증명을 한 겁니다. 이 논리 알겠어요? 네, 12단원까지도 1단원의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증명 문제지만 증명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이 논리 구조를 잘 보시면 따라오시고 자 기본표 마지막 문제는 도형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도형 문제들 특히나 연습 많이 했었는데 뭐 고1 과정의 도형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도형 문제라기보다는 방정식, 부등식과 관계가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런 사각형 ABCD가 AB가 X 4인 직사각형이야. 이게 지금 직각이에요. 직각. 네, 직각이에요. 직각. 이렇게 된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BCD와 BED는 서로 합동이다. BCD와 BED 그러니까 요 아래 삼각형과 위에 삼각형 합동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종이접기 같은 걸로 접어서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자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직각이니까 얘 직각이고 그렇죠? 요 길이가 x니까 당연히 요 길이 뭐가 되는 거야 동일하게? x인 거지. 여기도 x고 길이 똑같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특징도 있냐면 보세요.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습니까? 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 각이 똑같은 거 아니야? 억각으로? 평행하니까 똑같은데 그치? 똑같고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종이접기를 했으니까 이 각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합동이니까 뭐 종이접기는 잊어버리고 합동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 FBD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또 하나는 BE나 BC가 똑같고 BC나 AD가 똑같으니까 BE랑 DA도 길이 똑같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색칠한 삼각형이 뭐야? 서로 합동이야. x, x, 직각, 직각 똑같고. 아니, 이런 상태니까. 대칭이 대칭 뭐. 이거면은 여기 오른쪽에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색칠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3일 때 자연수 x값을 구하십시오. 자연수란 단어가 조금 어색하네. 어쨌든 x값을 구하는 문제. 그럼 x값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길이가 4네 지금. 맞습니까? 자, 이 길이가 4야 4. 이 길이가 x잖아. 지금 이 길이 x란 말이야 x. x야. 이 길이가 얼마야? 당연히 4지. 이거 똑같으니까. 맞아요? 이게 똑같으니까 4야 지금. 근데 질문이 상의 합동이잖아 지금. 2분의 1에 x, h, 여기를 h라고 놓으면, 여기를 h라고 놓으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값이 이 넓이인데 이거를 2배 한 게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약분하면은 요 높이가 얼마야? x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x분의 3이에요. 그럼 봐봐, 이 말인 거야. 얘가 x분의 3. 얘도 x분의 3.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4에서 x분의 3을 빼주니까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x. x분의 3. 그러니까 4 빼기 x분의 3이 돼서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 돌리면 x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뭐 얻는 방법은 선생님처럼 하지 않고 뭐 다른 걸 문자로 나와도 되는데 일단 넓이가 합동인 걸 이용해 가지고 2분의 3인 걸 먼저 구하고 두 개 더하면은 3인 걸 먼저 구하고 이를 통해서 식을 세웠습니다. 자,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 빼기 16 마이너스 x분의 83 24 플러스 x제곱분의 9 이퀄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앨 수 있죠 이렇게. 분수 보기 싫네. 양변에 x를 곱합니다. 여기 어떻게 됩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4는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풀면 x 나오는 거야. x가 몇 개 나오겠습니까? 3개 나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로 확정하려고 하니까 문제에서 자연수 x란 말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 인수분해를 하거나 조율제법에서 구하면 되겠는데 1대입하니까 안 되고 2대입하니까 됩니다. 2대입하니까 이 값이 8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0이고요. 플러스 24가 되니까 그래서 x가 이거 답이 되겠네요. 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인수 조립하면은 1, 0, 마이너스 16, 24 요거를 2로 조립법 하게 되면은 1, 2, 4, 마이너스 12, 24, 0 이렇게 나와서 이 식은 x-2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 나와. 그래서 실제로 얻게 되면 x는 2거나 근해 공식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3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랑 안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답인데 간단하게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왜?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을 하게 되면 루트 13이 3점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게 되면 값이 2점 얼마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자연수 x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실력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력편 문제. x에 관한 4차 방정식의 실근이 1하고 마이너스 1분의 1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4차 방식 실근이 4차 방식 근은 일반적으로 4개가 나옵니다. 중근도 있고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고 그런데 실근이 마이너스 1하고 1분이란 말 이 말 안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나머지 근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그 2근은 허근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조건 만족하죠? 또는 허근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 왜? 실근이 1하고 마이너스 1뿐이지만 죄다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상황을 같이 고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입니다. 이 4차 방정식을 갖다 풀면은 x-1에 x 플러스 1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은 x의 제곱 px
플러스 Q는 0. 이 4차 방식 반드시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1하고 마이너스를 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PQ를 지금 모르잖아. Q는 겁내 쉬워. 왜냐하면 Q가 상수항을 싹 다 전개하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Q니까 이게 1이 나오려면은 Q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전개해서 비교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식이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이 될 수가 없잖아, 상수항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A나 B나 C는 요 P와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의 실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얘의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가 되니까 이거는 P제곱 플러스 4가 되거든요. 이 값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무슨 말이야? 이 뒤에 부분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야. 야,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두 개는 실근, 두 개는 허근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야. 뒤에도 실근인 거야. 그럼 문제가 이상한가?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실근이 뭐가 되면 돼요? 여기도 역시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으면 되는 거야. 게다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여기에서의 운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식은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근밖에 못 가죠. 1을 두 개 안 돼. 마이너스 1 두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니까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돼서 구하게 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p가 얼마란 뜻이야? 0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지금 질문이 a, b, c 구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식은 이것도 역시 뭡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뭡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의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따라서 a 얼마? 0, b 얼마? 마이너스 2, c 얼마?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다음 문제 14번. 14번은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항인데 시행착오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거랑의 어떤 연결고리. 무슨 말이냐면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이것의 한 허근이 오메가야. 오메가 하니까 느낌이 확 오잖아. 그지? 그래서 x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3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건 많이 했어요. 오메가 세제곱은 1. 그지? 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긴 식을 처음 봅니다. 다만 앞의 문제는 이 식이 오메가가 2차 식에 관련된 식이지만 이 식은 지금 3차 식과 관련된 식이니까 이걸 가지고 오메가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잘 봐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잖아. 이거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맞지만 실제로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해 공식 2분의 마이너스 1의 뿔마 루트 3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복잡하니까 안 쓰는 것뿐이야. 근데 3차식은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식은 이 하얀색 식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이거 많이 봤던 식이지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이거는 뭐 몰라 a, b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하는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식은 오메가에 관한 방정식이야. 방정식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습니까? a, b 2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음 단은 배울 부정방정식 형태인데 그걸 떠나서 복소수 상등할 때 많이 배웠지. 식은 하나지만 허수단위 i가 있으면 또는 오메가가 있으면 그 오메가 앞에 개수도 0, 상수항도 0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식이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해결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풀 수 있을 법한 풀이 하나 풀어줄게요. 다만 이 문제풀이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특징은요. 요 식이 뭐 오메가 제곱 있으니까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의 4제곱 이렇게 전개하면은 플러스 a 오메가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은
B 오메가의 제곱 다 쓸게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A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이 살벌하지. 살벌한데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메가 세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은 오메가에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A에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B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A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 자, 일단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떠올리기 쉬운 방법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간단하게 예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이 식은 특징이 지금 오메가에 대한 2차 식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을 한번 묶어볼게요. 묶어봤더니 여기 지금 마이너스 3오메가의 제곱이 있고요. B오메가의 제곱이 있고요. A오메가가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1도 있습니까? 네, 플러스 1. 그 다음 오메가가 있는 항은 뭐냐면요. 이거 1, 마이너스 3A, 또 그냥 마이너스 3입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B입니까? 플러스 A입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또 쫙 있어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이 노란색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앞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결국엔 이 오메가의 제곱을 오메가로 변환을 시키고 나면은 이 식은 항상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몇 오메가 플러스 얼마는 0. 그럼 우리는 식을 두 개로 씁니다. 복소 상등에 의해서 얘도 0, 얘도 0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오메가의 제곱항이 살아있고 오메가 항도 살아있고 상수항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식이 3개가 있나? 얘도 0, 얘도 0, 얘도 0인가? 아닙니다. 오메가의 제곱도 살아있고 오메가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요 개수들끼리 어떻게 조합이 돼가지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실수부, 허수부가 아니야. 근데 이 경우는 반드시 얘는 허수부고요. 얘는 실수부기 때문에 얘가 0,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소상등은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고 봤더니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못 풀어가 아니라. 수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연산하는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뭔가 봤더니 왜 그게 안 될까? 앞에 문제는 됐는데 이거 안 될까? 이거는 지금 세제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앞에 문제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상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을 1차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제곱이니까 세제곱만 1차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을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식이 뭔가 봤더니 요 뒤에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앞에 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던 식 아닙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일 때. 그죠? 오메가 마이너스 1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요 식으로부터 요 식을 얻을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거지. 얘로부터 얘를 얻을 수 없을까? 봤더니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딱 봤더니 이 식이 인수분해는 아니고요. 오메가 마이너스 1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3오메가가 되는 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걸 갖다가 나누시면은 오메가 빼기 1분의 마이너스 3 오메가가 되는 거야. 근데 뭐 분수는 좀 보기 싫으니까.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얘하고 얘를 조합해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식의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1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 이퀄 3에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이. 근데 얘가 뭐라고요? 네, 마이너스 3의 오메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3이 뿅 사라지고 전개를 해.
전개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오메가. 여기는 오메가 마이너스 1. 이걸 풀면 돼요. 역시 이것도 풀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얘만 넘어가면 되니까 이 자리에다가 3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고 기가 막히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라지면서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시면은 자, 3 오메가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B 오메가는 오메가니까 이거를 오메가로 나누시면은 3 마이너스 A 오메가 마이너스 B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야. 마이너스 A 오메가 플러스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얘가 허수부, 얘가 실수부가 되는데 이게 A, B가 문제에서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고요. B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야, 이해되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번.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제 뭔가 좀 비슷합니다. 하나의 실근, 두 허근. 근데 그 두 허근이 알파와 알파 제곱이야. 아, 이거 우리가 했어. 실수 a, b니까 개수가 실수지. 그럼 반드시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알파의 제곱이면은 이 알파 제곱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은 알파의 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허근은 무조건 켤레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켤레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실수면 허근은 무조건 쌍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알파 제곱이면 이 알파 제곱 무조건 알파 바가 되는 건데 우리가 많이 봤던 오메가랑 성질이 비슷하지. 근데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고 직접 구해봅니다. 어디 구합니까? 좋아. 그럼 이 허근 알파를 셈이 P 플러스 QI라고 한번 놔볼게요. 단 PQ는 실수. 그냥 복소수니까, 허근이니까. 실수면서 뭐가 얼마가 아니야? Q가 0이 아니에요. Q가 0이면 허근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 알파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알파 제곱이 이거의 바, P-QI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따라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P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Q가 얼마입니까? P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4분의 1 마이너스 Q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Q의 제곱은 4분의 3. 따라서 Q는 뿔마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하나의 근은 허근의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3이고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허근 두 개를 구한 거야. 허근 두 개를 구한 거고 나머지 하나 실근을 이렇게 베타라고 놓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갖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허근을 한번 더 해볼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두 허근을 한번 곱해볼까? 해보면은 4분의 1 뭐야 이거 i가 빠졌네. 4분의 3 해서 이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럼 이 허근은 뭐냐면 정체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의 두근이 뭐냐면은 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주어진 식 x의 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것이 실근과 허근 두 개 나오는데 그 허근 두 개는 뭐 때문에 나오냐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때문에 나오고요. 실근 하나가 x 마이너스 베타 때문에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상수항이 1이니까 이가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전개하면 상수항이 1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요 식을 풀게 되면은 실수 a, b를 구할 수가 있고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하면은 x의 세제곱
x제곱이니까 플러스 2x의 제곱, x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도 2, b도 2가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쌤처럼 이렇게 답을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베타라고 놓고 여기를 x 마이너스 베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라고 놓고 전개해가지고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도 나오고요. 중요한 건 뭐냐? 저 알파랑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허근이야. 근데 개수가 실수야. 그럼 이게 혈례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 배웠습니까?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거야. 복소수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내용을 근과 개수와의 관계 합하고 합해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실력편 문제를 같이 풀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요 고차 방정식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방정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학 상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